네,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뭐니 해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진이죠.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 여전히 이어지면서 어제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고 또 이런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은행의 파산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파산 원인은 정확히 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파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SVB의 성장 배경부터 살펴보자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 예금을 기반으로 급성장해왔지만 금리가 급등하면서 돈줄이 마른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자산은 2,090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930억 달러 증가하면서 1년 만에 자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초고속으로 성장해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대출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요 고객층이었던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의 예금이 있었는데요. 예금이 몰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미국 국채와 에이전시 채권에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 은행의 자산 규모 1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평균적인 은행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은행의 총 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13.3%인 반면에 2022년 말 실적 발표 기준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은 6.52%입니다. 반면에 증권 투자에 치우친 자산 증권 투자 비중은 미국 은행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미국 은행은 평균적으로 자산 중 23.8%가량을 증권에 투자했던 반면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56.6%의 높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자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요 고객인 벤처 캐피탈과 신생 기업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차입 비용이 커진 이들 기업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인출하면서 유동성을 메웠습니다. 결국 은행은 보유 채권을 헐값에 팔아야 했는데요. 지난 8일 예금 지급을 위해 미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 상당량을 팔면서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불안해진 기업들이 예금 대량 인출을 시도했고 하루 만에 420억 달러의 인출 시도가 있었는데요. 결국 다음 날 오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1983년에 문을 열고 신생 기업들의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기까지 40년이 걸렸지만 파산하는 데는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리만 사태가 떠오르네요. 거기다 또 스마트폰 뱅크런이라는 과거에 없었던 아주 빠른 예금 인출이 있어서 더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했죠?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 이틀 만에 시그니처 은행까지 문을 닫자 연방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연방정부는 파산한 두 은행을 모두 살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법적 보호한도인 1인당 25만 달러를 넘어선 예금을 모두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두 은행의 주 고객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13일부터 예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게 허용을 했고요. 그 재원은 은행들이 낸 예금 보험 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때 무이자 예금만 한도 없이 보증해줬던 점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은행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는데 미 국채나 주택 저당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1년 만기 대출을 해줄 방침이고요.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이 채권 담보 가치도 시장 가격이 아니라 액면가로 평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산 건전성을 강화한 덕분에 대형 은행들은 안전해서 금융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만 이성적으로는 위기 확산을 막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이 전염은 항상 비이성적 공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잘 먹힐 것이란 보장은 없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해주신 대로 어제 아시아 시장은 그 덕에 좀 안정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안 빠진 것까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이런 것이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도 있어서 일각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미 중앙은행의 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한 것이 이번 사태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 10일만 해도 이 확률은 40.2%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 파산 사태를 거치면서 순식간에 0%, 즉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 됐는데요. 대신 베이비 스텝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전날 59.8%였던 확률이 이달 베이비 스텝 가능성은 96%로 뛰었고요. 이 소수설이긴 하지만 3월 기준금리를 아예 동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기존 3월 베이비 스텝론을 폐기하고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 상당히 지금 어렵지만은 또 눈여겨봐야 될 섹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증시 전반에 걸쳐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맞서서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로 증시가 예상 밖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부딪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때라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제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수는 256개에 불과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는데요. 시총 상위 대형주가 지수 강세를 이끌었지만 이 개별 중소형주는 약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이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형 성장수는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렇게 증권사별 투자 의견을 살펴보시면 먼저 DS투자증권에서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자동차주 그리고 이익 안정성이 높은 헬스케어 그리고 음식료주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삼성증권은 국내 증시에 상장한 6개 퀄리티 ETF 구성 종목 가운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10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와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LG U+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지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